현재 계엄령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하고 미얀마, 그리고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전쟁 이슈, 그리고 미얀마는 쿠데타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사실 계엄령과 현재 정치 상황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적 절차로 정당하게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좀 공감을 얻지 못한 이유 때문에 계엄령이 사실 외신에서 보거나 국내적으로도 좀 많이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엄령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단지 정치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계엄령이나 탄핵이 이루어지면 우리 자신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 다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산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계엄령이 정말 심각하게 진행이 됐고, 다음날 출근도 안 하고 뭐 예비군 다 소집되고 뭐 해외여행 출국 금지되고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라면 부동산 사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뭐 주식 사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을 사거나 아니면 유동성 높은, 그러니까 환가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다 변화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같은 것도 되겠고요. 가장 먼저 환율이 일단 박살납니다. 계엄령 떨어졌을 당시에 한 3, 40분 동안 환율이 거의 2% 넘게 3%에 육박하게 올라서 한 1,440원까지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때 깨 있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환율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반대로 2% 정도 하루 만에 내려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예를 들어 애플, 뭐 유튜브 프리미엄,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있으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격 책정을 달러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회사마다 가격 책정하는 전략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유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수출을 하는 회사에 다니게 되면 분명히 이 환율은 여러분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회사 실적은 여러분 연봉하고도 결국 연관이 돼 있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나는 어차피 미국 상품 잘 안 가, 여행 잘 안 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전체적인 자산 가치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거는 좋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에 들어와 버렸다. 더군다나 뭐 해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다. 지금도 사실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내려갈 생각을 하지는 않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무라 증권에서도, 여기가 특별히 좀 환율에 대해서 레포트를 많이 내는 증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정도까지 환율 1,500원 갈 수도 있다라고 레포트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증권사에서 전망을 뽑은 걸 보면 사실 환율이 쉽게 안정화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뭐 카더라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현재 구두 개입이나 아니면 실제로 원화 개입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안정화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맨 처음에도 말했던 것 같이 자산 가치의 하락입니다. 뭐 비트코인, 주식, 그리고 집, 부동산이 있을 텐데, 앞서 말했듯이 다 부정적인 영향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코인을 살펴보면, 이때가 계엄 당시 업비트, 이제 대한민국 대표 원화 거래소죠. 이거를 보면 50%, 이때보다 더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60%, 70%까지 내린 경우도 있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순식간에 8천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튜브에서는 이제 코인 관련된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 대한민국 계엄 때문에 이렇게 코인들이 다 망가진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해외 1등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 그리고 옆에 보이신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업비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12월 3일 이때 보셔도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8천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건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같은 코인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우리는 이걸 흔히 김치 프리미엄, 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코인 광풍이 이렇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 한국이 더 비싼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역 프리미엄은 그 김치 프리미엄의 반대죠. 역 프리미엄은 사실상 나오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근데 역 프리미엄이랑 김치 프리미엄이 왜 나오냐면 우리는 같은 코인을 거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본법이나 뭐 규제 그리고 뭐 보유량 등 때문에 사실상 같은 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거래소 수량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의향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바이낸스하고는 사실 좀 떨어진, 그러니까 바이낸스하고는 별개의 거래소에서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그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날 때는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팔 때도 있고 한국에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이낸스에 가서 판매를 해서 가격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뭐 예상치 못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투매가 일어나면 그 투매가 일어난 가격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코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투매가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계엄 나면 이거 빼지도 못한다, 그냥 이거 완전 진짜 디지털 머니로 바뀌어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판매를 한 사람들도 있었죠. 뭐 누구의 선택이 맞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롱할 거리도 아니고 각자의 선택에 맞는 건데 저는 다만 이렇게 이유가 없이 투매가 일어난 경우에는 저점 매수하는 거를 사실 권장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나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한번 경험치를 쌓아놨다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경험치를 한번 이용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되게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일어났을 당시에 물론 한국거래소는 3시 반이 지나서 정규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거래가 되진 않았는데 한국에는 이제 야간 선물이라고 이제 선물 거래는 열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 거래에서는 현재 마이너스 4%, 뭐 5%, 6% 정도까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다음날 증시에도 사실 정말 폭락이 일어날 게 뻔하니까 한국거래소에서 내일 증시 운영 미정이다, 일단은 보고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뭐 결국에는 장이 열렸죠. 장이 열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증시 안정이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어떤 행위든 다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좀 새벽에도 놀란 마음을 정부에서 좀 안정화시켜 주려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증시만 이렇게 난리였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쿠팡 같은 기업,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비즈니스 상대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9% 정도까지 프리장에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절규와 멸망이죠. 이때쯤 박스피를 돌파하나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 1, 2년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국 증시가. 거의 신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새벽에 깨 있었고 미국 증시를 저는 주로 하기 때문에 야간 선물을 거래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한국의 증시를 이제 추종을 하는 ETF가 미국 증시에는 상장이 돼 있어요. 그 새벽에도 이제 다른 MSCI 지수를 이제 추종을 하면서 가격 형성을 하는 ETF인데 그런 ETF를 저는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그런 투자 전략도 세워가지고 현재까지도 포지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 사실 상당히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내려갈 우리 경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렸던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제가 이런 새벽에 매매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매매는 사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매매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계엄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의석을 반절 이상 차지를 했기 때문에 계엄이 금방 끝날 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경제적 보완 역할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낸 것도 있었기 때문에 투매가 일어난 거는 다시 금방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일어났을 때 저는 금방 오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점 매수를 들어갔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사회적, 경제적 그런 뉴스들을 사실 한국에 살지 않으면 접하기도 어렵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는 해외에서 되게 민감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거의 한국이 멸망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에어비앤비 이제 호스트들이 있는 그런 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외국인 분들이 되게 문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문제가 없는 거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 정도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만이 알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실제 매매를 했고 성공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거죠. 또 추가로 계엄령 다음 날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빠졌지만 안 빠진 주식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좋으면 모든 주식들이 다 오르고 바이오주 실적과 상관없이 오르는 주식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매도세가 되게 강할 때 안 변하고 오히려 매수세가 더 강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내가 나중에 어떤 종목을 갖고 가야 맞는 건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들어올 때 뭐 하이닉스, LG 생활건강 이런 것들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사회, 정치 모두 다 손해죠. 우리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끼쳤고 사실 가장 큰 과제가 잃어버린 그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거고 또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다시 어떻게 또 오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이게 가장 큰 관점이자 숙제일 것 같습니다. 뭐 해외에서 아무리 국위선양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 버리면 관광객들은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정말 무섭습니다. 안 그래도 휴전국가고 이런 나라에서 계엄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나라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되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언제쯤 다시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저희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가진 전략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유 없는 투매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은 기회로 삼아서 앞서 말했던 것 같이 한국의 정치,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한 특성과 매매 스타일은. 그래서 향후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우리만 세울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런 기회일수록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유사한 상황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돌아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냉철한 그런 이성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 채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